중입자 치료 도입으로 많은 암 환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그 치료를 위한 병원은 단 한 곳입니다. 대기자는 많고 보험은 들었지만 치료조차 받을 수 없어서 보장을 못 받습니다. 오늘은 무작정 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암 치료비 지원 제도를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험 하나를 들어도 현실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가입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르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보험답게 전하는 포스트 보험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보험은 우선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이용한 암세포만을 조준해 파괴하는 치료 기법으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치료가 한시라도 급한데 치료를 받기 위한 대기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아무래도 효용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입자 치료 기기가 많이 도입이 되고 치료 대기 시간도 짧아진다면 정말 좋은 상황이 오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실제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을 떠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해외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는 것 또한 보장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기에는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도 혹시 몰라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을 준비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암 환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암과 관련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암에 걸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암 치료 비용에 대한 걱정이 높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33%, 죽음에 대한 걱정이 17.6%인데 제 주변에서도 몇몇 분들이 암 환자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십니다.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암 치료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휴직이나 퇴사를 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경제활동을 못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와 생활비가 함께 들어가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암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도 했고 우리나라 암 치료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 치료비와 관련해서 나라 혜택을 받는 것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산정특례 제도는 일반적으로 암 확정 진단을 받은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조직검사 결과 이후 치료비 소급 적용을 받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의 치료 비용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시니까 가능한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치료비에 대한 5%를 부담을 하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데 잔존암이 있거나 전이가 됐을 경우에 항암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좋은 혜택인 산정특례 바로 비급여 혜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은 급여 치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도 하고 로봇 수술이나 최신 의료기술에 따른 비급여 치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항목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가의 항암제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비급여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가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가입하시는 암 진단비나 암보험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까요? 보험이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건 국가 지원 제도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지원도 가능한데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연간 5천만 원 이내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을 했다면 퇴원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신청을 하시거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별로 지원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 폭넓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가 약 2,800만 원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신 분들은 약 5,7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가 산정특례와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실부담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지출이 크다면 꼭 참고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약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을 했다면 이 부분 또한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수급으로 인해서 실손도 받고 재난적 이루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내가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초과 수령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없거나 낮으신 분들 중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 내가 비급여 항목 이루비를 많이 지출을 했다면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산정특례 제도와 재난적 이루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암 환자분들을 위한 나라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을 무조건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지원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소득과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부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조금 덜해지는 것 뿐인데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고려하셨을 때 보험으로 제대로 된 경제적 리스크를 해소하시는 게 올바른 보험의 가치니까요. 무작정 암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상황과 소득을 고려하시고 나라 지원 혜택을 제대로 알고 따져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만큼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추가적으로 나에게 맞는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보험사별로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적인 부분이나 보장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카톡 상담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